원장님 코 성형으로 워낙에 유명하시잖아요. 네. 와, 나도 이건 진짜 너무 어려웠다 했던 케이스 기억에 남는 게 있으세요? 뭐 모든 코는 어려웠습니다.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세 번째 수술이든 어려운데 상담도 그렇고 원래 뭔가 길어지면 뭔가 안 좋으니까 길어지는 거거든요. 가장 어려웠던 거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타 병원에서 지금은 안 쓰지만 메쉬라는 재료가 있어, 코코 세우는 재료가 있는데 그거를 저기 깊은 곳까지 입안이 들어갈 때까지 다른 병원에서 박았더라고요. 메쉬는 코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주변 조직이랑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방리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점막이 다 찢어집니다. 그래서 그거 잘못하다가는 천공 생기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저를 믿고 찾아오신 분한테 천공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방리하는데 그거 하나 조각 한 조각 빼는데 4시간 걸렸어요. 그러니까 뭐 세우고 뭐 이게 아니라 그거 제거하는데 보통 코 기둥은요 2.5cm면 충분해요. 물론 길게 가서 3cm까지 가는데 거의 4, 5cm를 코 안에다 박았는데 사실은 3cm가 넘어가면 보이지 않아요. 아무리 제가 뭐 헤드램프를 써도 진짜 감으로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점막은요 피가 잘 나요. 그래서 좀만 잘못해도 피가 나기 때문에 시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피가 나면 보통 지혈을 하잖아요. 지혈도 못해요. 왜냐면 이미 여기 얇아졌기 때문에 지혈하다가 또 빵꾸 뚫리거든요. 천공 좀 했다가 또 눌러가지고 지혈되면 또 했다가 그렇게 해서 4시간 걸렸어요. 이때 뺐으니까 이제 다시 처음 수술 들어갈까요? 그래서 반나절을 수술했던 기억이 나서 그분이 수술이 어려웠던 거는 뭔가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요 제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가장 생각납니다. 그러면 그분은 메쉬 다 뜯고 네. 구축코 내릴 때 재료가 없으시잖아요. 네. 그럼 뭘로 내리셨어요? 메쉬를 쓰게 되면 비중격이 되게 약해지거든요. 그러면은 비중격을 뗄 수도 없고 그분이 이제 뭐 자가늑이나 뭐 기증늑을 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콜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귀여운 걸로만 했습니다. 이게 사실은 구축이라는 건요 구축이면 자가늑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구축이 생기면 자가늑도 괜찮고요 기증도 괜찮아요. 심지어는 귀여운 걸로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. 근데 단지 내리고 나서 조금 오똑한 모습을 원하시면은 이제 늑 종류로 가시는 거고 구축을 해결하면서 약간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시려면은 귀여운 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귀연골이든 뭐든 그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비익연골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고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발하지 않게 다시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부위 정도에다가 귀연골을 떼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이렇게 계속 올라오지 마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제가 보통 수술할 때 빨리 끝나는 날은 되게 빨리 끝나고 되게 늦게 끝나는 날은 사실 쉬운 코임에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고민을 해봤는데 내가 왜 예를 들어서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오래 걸릴까 했더니 저는 이제 한번 닫아보고 결정을 하거든요. 꼬매보고 한번 옆모습을 다 이제 멀리서 멀찌감치 보고 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나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겠지라고 했을 때 그래 후회 없겠네 하면 닫는 거고 이 사람이 약간 이것 때문에 후회를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면 다시 열어요.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쌍꺼풀도 그렇지만 코라는 것도 어차피 붓잖아요. 정말 예쁘게 해서 역대급으로 해도 붓기 빠지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올 때도 있어.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코를 그냥 간단히 해가지고 끝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성격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게 내가 이쁘다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6개월 또 1년 지나면 또 삐뚤어지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거 대충 할 수술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여기서 집착하는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오브제 성형외과 이경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